그룹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코드명 CHINA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콜. 네, 올해 유행했던 단어 중에 소확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인데 보미 씨에게 소확행이란? 저의 소확행은 그 오랜 시간 되게 고된 녹화를 끝내고 집에 딱 왔을 때 제가 좋아하는 음식 딱 시켜놓고 드라마 그 밀린 거 다시 보기를 이렇게 딱 보면서 먹는 그 순간이 굉장히 행복한 소확행인 것 같아요. 역시 음식이 빠지지 않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분의 소확행은 무엇인지 안고 궁금할 수가 없겠죠? 차이나코드의 워라벨 페이쌤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워라벨 BJ 페이 배정현입니다. 네. 워라벨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뭐 일과 삶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삶이 곧 일이요, 일이 곧 삶이기 때문에 저에게 소확행이란 애정하는 여러분과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게 작은 행복이 아닐까. 세상에. 좋은 포장입니다. 네, 선생님 들으셨죠? 전 또 궁금한 게 중국에도 이런 뭐랄까 워라벨 소확행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행하기 시작한 말인데요. 工作生活平衡이라고 해서 예쁘게 딱 세 글자로 줄이지는 못했지만 工作 일, 그리고 生活 생활, 平和 평형. 그래서 일과 생활의 평형. 근데 한국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중국이 조금 특이한 건요. 중국은 工作生活平衡라는 말도 유행이지만 이와 더불어서 工作家庭平衡이라는 말이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일과 가정의 평형. 이게 좀 우리랑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생활 자체가 곧 나의 가정. 가정이다라는 거.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일할 때 늘 즐거워 보이기 때문에 맞아요. 왠지 소확행이 일이라고 말할 것만 같은 불길한 네. 예감이 드는데요. 한번 모셔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링블링 한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에너자이저 한칭입니다. 야,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뭐 신문을 본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제 소확행은 요즘에 그 양꼬치 집을 너무 다르네요. 건데요. 클래식과 양꼬치. 예, 이게 양꼬치가 집집마다 나오는 내장 종류가 다르고요. 너무 진지하네요. 네, 그 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즘 양꼬치 투어하면서 굉장히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초대해 주십시오. 예. 네. 다들 저마다 진짜 본인만의 확고한 소소한 행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금 차이나코드를 보시는 여러분들에겐 지금 이 시간이 소확행이 아닐까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코드 지금 시작합니다. 거대한 대륙의 스케일을 열 손가락으로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자, 시작부터 보미 씨는 청춘이라는 말을 들으면 좀 어떤 게 가장 먼저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정말 감성 터지시네요. 네. 질문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뭔가 뭐 파릇파릇하고 가장 혈기왕성하고 생기발랄하면서 무엇이든 해낼 수 있지만 뭐 반면에 아픔도 많고 고민도 많고 그런 게 청춘 아닐까요? 네.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다 청춘인 것 같고요. 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후로 가장 멋진 명언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드네요. 제가 또 한번 청춘의 사전적인 뜻을 찾아봤는데요. 10대 후반에서 20대에 걸치는 인생의 젊은 나이, 그리고 만물이 푸른 봄철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각 분야의 청년들은 누가 있을까 뭐 생각해보면 다양한 인물들이 떠오르는데요. 뭐 피겨스케이팅 선수, 뭐 김연아 선수도 그중에 한 명일 테고요. 뭐 청년 창업가나 청년 농부 등등등 예전에는 좀 두드러지지 않았던 분야에서의 청년들의 활동이 좀 활발해진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야에서 또 어떤 청년들이 활약하고 있는지 차트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일 화제를 낳고 있는 대륙을 뒤흔든 청년들 탑10 10위에서 7위까지 순위입니다. 10위는 인터넷 작가 리호입니다. 그의 필명은 티엔찬투또입니다. 중국은 창작과 독서의 열기에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운 인터넷 문학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 문학 작품 분야에서 작년 1위를 기록한 작품은 또 포장총이라는 작품으로 총 열람 횟수가 100억 건에 달하는 온라인 문학계의 블록버스터인데요. 이 작품의 원작자인 티엔찬투도는 올해 28살이 된 젊은 작가로 그가 쓴 다양한 작품이 인터넷 문학 작품 IP 가치 100대 문학 명단에 뽑혔습니다. 한 해 인쇄 수입만 자그마치 1000만 위안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로는 약 16억 원을 훌쩍 넘어선 상황입니다. 인쇄 16억 원, 이 정도면 거의 뭐 1인 기업 수준 아닌가요?
9위는 농구 선수 쪼우치입니다. 1996년생인 쪼우치는 야오밍을 잇는 중국의 농구 유망주로 현재 NBA 휴스턴 로켓츠에서 활동 중이고요. 역대 6번째로 중국의 NBA 선수가 되었습니다. 쪼우치는 216cm의 장신 센터로 신장에서 오는 장점과 또 수비 능력 등 뛰어난 재능을 겸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욱 NBA를 누비는 쪼우치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키도 더 성장할 수 있겠는데요. 조차 더 커요. 8위입니다. 웹툰 앱 창업가 전안니입니다. 중국에서 웹툰이 각광받는 가운데 웹툰 플랫폼 콰이칸, 이 콘텐츠 업계의 돌풍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콰이칸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낸 주인공이 다름 아닌 1992년생 만화가 출신 전안니인데요. 콰이칸은 출시 3개월 만에 이용자 200만 명을 확보했고요. 3년이 흐른 지금은 이용자 수, 놀라지 마세요, 1억 3천만 명, 와. 일일 액티브 유저 수 727만 명에 달하는 인기 앱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중국 애니메이션 업계 역대 최대 투자 유치까지 성공해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약 1조 1,3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대의 감수성으로 무장한 만화가이자 창업가이자 또 CEO인 27살의 꽃다운 청년 전안니. 그녀의 변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왠지 언니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나가면 언니죠. 네. 7위입니다. 배우 관샤오통입니다. 1997년생인 관샤오통은 2001년부터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아역 배우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연기자여서 그런지 명품 연기를 선보이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중국의 영향력을 행사한 10대 인물로도 선정되면서 국민 여동생, 국민 딸이라는 수식어를 꿰찼는데요. 현재는 엑소 출신의 루한과 열애 중인 것으로 밝혀져서 더욱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 가졌네요. 루한까지. 네. 네, 이렇게 엄청난 활약 중인 인물들이 다 90년대생이네요. 네. 우리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요즘 뭐 동생 아니에요? 와, 비수처럼 이게 보였어요. 눈앞을 지나가는 게. 너무 놀랐어요, 지금. 저 말 안 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몇 개월만 늦게 태어났으면 그렇죠. 90년생이니까. 잘 나가면 언니죠. 예, 네, 예. 네. 자, 그러면 10위부터 우리 친구들을 또 한 명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터넷 작가 리후였는데요. 인터넷 작가라는 말 또는 인터넷 문학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긴 한데 중국에서 좀 인기가 있나요? 네, 중국에서 인터넷 문학을 소비하는 소비자 네티즌은요, 3억 3천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넷 문학 사이트도 수십 개가 아니라 수백 개로 알려져 있고요. 2017년 인터넷 문학 시장의 규모는 5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82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어서 9위는 야오밍을 뒤이을 농구 선수 저우치가 차지했고 8위는 웹툰 앱 창업가 천안니였습니다. 아까 이게 소개를 듣다 보니까 이분도 인터넷에 좀 만화를 연재하던 분이죠. 네, 그렇죠. 원래 이 천언니 같은 경우는 대학교 생활의 경험을 중심으로 에피소드를 그려서伟大的 언니, 그러니까 위대한 언니. 그러니까 원래 한국의 언니를 언니라고 중국식 표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언니라는 웹툰을 자신의 웨이보에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이 젊은 독자들의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됐고 이 인기에 힘입어서 2년 만에 800만 팬, 그러니까 800만 웨이보 팔로워를 확보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대학교 졸업반이었던 2014년 창업을 결심하고 뛰어드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사업 펀딩에 성공하면서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녀가 만들었던 콰이칸이라는 이 어플은요, 이름부터 되게 재밌는데요. 콰이, 빨리, 칸, 봐. 빨리 봐 어플입니다. 보통 우리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웹툰을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콰이칸은 정말 말 그대로 전문 웹툰 사이트라서 정말 빨리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7위는 국민 여동생이자 국민 딸 관샤오퉁이었습니다. 지금이 21살인데요. 2001년에 데뷔를 했으며 정말 어릴 때
3-4살 때 데뷔를 네. 한 거잖아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네요. 물론 지금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여론의 중심에 있지만 어릴 때 인기도 대단했는데요. 아빠가 이제 연예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4살 때 연기에 입문을 했다고 합니다. 또 춤과 악기에까지 재능이 많아서 두루두루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냥 국민 딸로 딱 불러질 만큼 굉장히 딱 예쁘게 차곡차곡 잘 컸죠. 예쁘게 네. 딱 올라갔고요. 특히 이 뭐 전염왕사, 무건과 같은 작품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고 지금 차이나 포브스에 의하면 연수입이 121억 원일 네? 정도로 아이고야. 2017년 중국 여배우 1년 순위 상위권에 있는 정도라고 해서 네.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배우. 어디 스스로한 아유, 배 아파. 살짝 아유. 배가 아팠는데 네.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배우 관샤오퉁이었고요. 다음 순위도 계속해서 알아볼까요? 네, 대륙을 뒤흔든 청년들 탑10 이어서 6위에서 3위까지의 순위입니다. 6위는 TF보이즈의 멤버 왕유엔입니다. 왕유엔은 2000년생, 올해 나이로 18살인데요. 중국의 저스틴 비버라고 불리며 중국에선 국보급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TF보이즈에서는 귀여움과 막내비를 맡고 있는데요. 중국 남자 연예인 꽃미남 계보까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모델로 발탁이 돼서 세계적인 인기를 입증했는데요.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30인의 10대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5위는 왕홍 MC 펑티모입니다. 자, 중국의 유튜브 여신 펑티모는 1991년생으로 가수 겸 개인 노래 방송 BJ인데요. 개인 방송, 콘서트, 음반 발매, 광고 등 활동 범위도 넓고 노래 방송, 게임 방송, 요리 방송 등 방송 콘텐츠도 다양합니다. 그녀의 한 해 수익은 4천만 위안, 그러니까 약 65억 6천만 원 정도인데요. 야, 정말 현재 중국에서 1, 2위를 놓치지 않는 VJ 펑티모의 인기는 연일 고공행진 중입니다. 4위는 오디션 샛별 마오부이입니다. 2017년 중국 가요계에서는 오디션 우승자의 경연곡과 왕홍 출신 가수의 노래가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그중에서도 작년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인 명일지자에서 우승하면서 가요계에 정식 데뷔한 25살 마오부이는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인물입니다. 최종 결승전에서는 무려 1,400여만 명의 팬들이 마오부이를 거성 큰별이라고 칭하며 지원 사격하기도 했습니다. 오디션 경연곡 중 하나였던 샤오초우는 마오부이가 직접 작사도 하고 작곡한 노래로 오디션 당시 관중석을 감동의 도가니로 빠뜨렸는데요. 중국인의 마음을 울리는 싱어송라이터 마오부이였습니다. 3위는 쇼트트랙 선수 우다징입니다. 동계올림픽 때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그렇죠. 네. 우다징 선수는 1994년생으로 2018 평창 겨울올림픽 때 중국의 첫 금메달을 선사한 주인공이자 남자 쇼트트랙 500m 세계 기록과 올림픽 기록 보유자입니다. 우다징은 중국에서 가장 춥고 겨울이 긴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 흑룡강성 출신으로 같은 지역 출신 쇼트트랙 스타 양양의 영향을 받아서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 우다징 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살 해줘야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좀 무서운 상대네요. 잘하더라고요, 근데. 6위는 요즘에 저희가 자주 만나는 인물입니다. 네. TF보이스의 멤버 왕유엔이었어요. 네. 중국의 저스틴 비버라. 이거 중국 팬들이 지은 별명이겠죠? 네, 근데 중국에 저스틴 비버를 모르는 중국인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왕이엔을 모르는 중국인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지도 면에서는 아주 압도적인 친구입니다. 이 TF보이즈가 중국에서 인기 많은 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아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많은 건지 궁금하거든요. 뭐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한번 찾아왔었는데 공항에 막 우리나라 팬들이 되게
장사진을 폈던 네. 사진을 본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인기가 많습니까? 그럼요. 제 체감은 엑소 플러스 이제 원어원 멤버들 같은 느낌인데요. 오. 뭐 중국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 제가 TF 보이즈 사진 좀 찾아보려고 왜요? 왜 찾아왔어요? 그냥 얼굴이 보고 싶어서 초록창에 쳤는데 정말 한국에서도 팬들이 어마무시하게 오. 많고 맞아요. 네. 지금 또 동남아에서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인기를 거머쥐고 있는 중국의 네.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4위는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 마오부이였습니다. 이분은 아까 보니까 딱 느낌이 노래 나 진짜 잘해라고 생겼더라고요. 제가 관상을 모르지만 그냥 풍기는 느낌이 좀 그렇지 않나. 네, 잘 보셨습니다. 노래 잘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또 작사와 작곡까지 너무 완벽하게 해주셔가지고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되게 잘생긴 외모는 아니지만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볼매, 생각하시면 볼매. 네, 볼매. 적당한 표현이네요. 네. 마부이가 샤오초우라는 노래를 오디션 노래로 불렀었는데요. 뭔가 중국의 예스러운 발라드풍 노래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예스럽지 않게 불렀다는 게 굉장히 매력 포인트였고 특히 이 중국 이제 글자, 중국어 자체가 굉장히 또 철학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 많은데 그런 표현들로 작사를 했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마오부이는 창작면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직접 쓴 노래 가사는 거의 항상 화제가 될 정도였다고요. 네, 경연 중에 불렀던 그 샤오초라는 자체가 이제 근심을 해소하다, 뭐 걱정하지 마 이런 식의 노래인데요. 거기에 이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일단 한번 들어보실게요. 一杯敬朝阳, 一杯敬月光, 不怕心头有雨, 眼里有霜 이란 노래가 있는데요. 시조 같은 네, 불러주시면 더 시조 좋았을 같은데 들어보시는 게 더 감동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멋졌냐면 중국은 우리가 옛날에 왜 뭐 4334 뭐 이런 네. 시조의 라임 뭐 대꾸 이런 네,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끝나는 게 양, 꽝, 슈앙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앙 이렇게 라임을 다 맞춰가지고 경연을 이렇게 어린 친구가 옛날에 막 200가 두보도 울고 갈 이런 시조 같은 가사를 썼다는 거에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은 부분입니다. 물론 네. 뜻도 멋있지만 라임 맞추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천재가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이어서 마지막 나눔 순위 1위와 2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대륙을 뒤흔든 청년들 탑10 1위와 2위입니다. 1위 후보입니다. 로봇보다 빠르고 정확하다. 바둑돌 커제. 전 세계 아이돌을 평정하겠다. 9%의 멤버죠. 차이슈쿤입니다. 이 둘 중 1위는 누구일까요? 아무래도 아이돌? 네, 정답입니다. 1위는 바로 아이돌 그룹 9%의 멤버 차이슈쿤입니다. 중국판 프로듀스 101인 우상 연습생에서 4,764만 887표를 받으며 1위를 차지한 주인공이죠. 바로 차이쉬쿤인데요. 2위를 차지했었던 천리농과는 무려 2배 이상의 득표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압도적이네요. 있습니다. 네. 차이쉬쿤은 1998년생인데요. 하루아침에 스타덤에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아역 배우로서 활동하고 2012년부터 오디션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해오면서 점차 노력하고 실력을 쌓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노력과 신뢰가 쌓여서 지금의 인기를 얻게 된 것인데요. 중국은 지금 9%의 절대 센터이자 실력파 아이돌 차이쉬쿤 때문에 끙끙 앓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같이. 아쉽게 2위를 차지한 인물은 바둑돌 커지에입니다. 1997년생인 그는 중국 랭킹 1위 바둑 천재로 알려져 있죠. 네. 2017년 5월 알파고 마스터와의 대결에서 이세돌은 패배했으나 나는 알파고를 이길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더욱더 강력해졌었던 알파고 마스터에 3전 전패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는데요. 이세돌에 이어 세기의 대결을 펼친 커지에를 지켜보던 중국 네티즌들도 안타까워했었죠. 커지에와의 대결 이후 알파고도 더 이상의 대결은 무의미하다는 이유로 은퇴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균형 있는 바둑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실력파 커제, 중국을 뒤흔든 청년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차이시쿤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1등을 차지했는데요. 이 정도면 뭐 데뷔하기 전부터 인지도가 있었거나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닐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역 배우 활동하긴 했지만 이때 막 인조 쌓았던 건 아니었고요. 유명해졌던 거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정말 포기를 모르고 2% 저 프로 이렇게 출연하면서 여기서 탈락, 저기서 탈락, 여기서 이렇게 탈락, 저렇게 탈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장하는 걸 지켜보다가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응원하는 마음이 막 생긴 거죠, 팬심이.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차이시쿤은 이전에 한번 데뷔할 뻔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름 아닌 TF 보이즈의 멤버 중에 한 명이 또 될 뻔했다고 합니다. 네, 그 차이시쿤이 1등을 했던 우상 연습생에서 한 심사위원이 그때 왜 TF 보이즈를 하지 않았냐라고 했던 질문에 차이시쿤은 학업 때문에 포기를 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개념 발언을 해서 더욱더 많은 이모들의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아주 훈훈한 친구네요. 네. 자, 아쉽게 2위를 차지한 분이 바로 바둑돌 커제였습니다. 네. 커제는 진짜 천재다, 바둑 천재다 이런 말이 딱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은 게요. 5살이던 2003년부터 바둑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5년 후인 2007년에 국내 타이틀을 획득을 했고요. 또 1년 후에 바로 프로 입단을 했다고 합니다. 어우, 아니 말이 5년 후, 1년 후지 계산해보면 그냥 10살, 11살인 거잖아요. 정말 맞아요. 바둑 천재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구단으로 승단하는 데까지 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그리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딱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커제가 알파고랑 대결하고 이제 패하고 나서 눈물을 흘리던 장면을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에 남게 될 텐데 정말 그 눈물을 보고 아, 이 사람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중국에서도 이 알파고와의 승부가 화제가 됐었죠. 사실 그때 알파고가 이미 이세돌 선수와 경기를 하고 난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한번 맞아요. 한 직후여서 이기기 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3전 3패를 하면서 아쉬움이 남았는데 중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단했다, 수고했다라는 반응과 함께 갑자기 바둑 기원의 등록생이 확 늘었나요? 확 늘어서 어허. 약간 침체 시장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등록하고 있다고 하는 네. 소문이 네.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중국을 뒤흔든 중국 청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뭐 인터넷 작가부터 바둑 기사까지 정말 다양한 청년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중국 청년들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더 자극도 되고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동기부여도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차트로 보는 중국이었습니다. 샤오미에 필요한 것을 사러 왔습니다. I feel fine, I feel fine and dandy. You're the one I want, possibly. 매장이 꽤 큰 편이에요. 페이창이라는 뜻입니다. 매장이 꽤 큰 편이에요. 샤오미 오시면 보조 배터리랑 가방도 많이 사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제 기준에서 이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막혀있죠? 안에 속주머니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니까 깔끔하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샤오미 쌀값 받침대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힘들었냐고. 还得是那个留长时间比较。这些年轻习惯消费小米东西了，他妈的包括这月饼啥这些东西，没人换什么。 샤오미의 선글라스랑 안경도 판매하고 있어요. 한번 선글라스랑 벗어볼게요. 되게 가벼워요. 되게 얇고. 받침대도 고무로 되어 있어서 편할 것 같아요.这样， 혹시 위에도 对的。 你这是在录什么节目吗？ 거의 칸막 실체를 사용할 수 있어요. 刚才可爱的是哪个？这个可爱，我卡哇伊要这个。 그러면 이 기계를 통해서 여기 글씨를 새길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이름을 새기려고 합니다. 볼펜에 이 부분. 하얼빈에 다른 샤오미 매장도 있는데 거기는 이름을 새겨주지 않는데요. 여기서만 이름을 새겨주시고 굉장히 친절한 것 같아요. 오! 두 곳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여기는 제 이름을 잘 안 보이네요. 제 이름을 새겼고요. J可爱的金古贤. 이 J라는 말은 동북어예요. 非常이라는 뜻입니다. J 可爱的